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역과 터미널은 지난해보다 다소 많은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올해는 백신을 접종받은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접종을 마친 가족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그간 못 나눴던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둘러앉아 전을 부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1년 넘게 다 같이 모이지 못했는데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작년에는 못 모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백신 접종한 다음에 8명까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모이니까 너무 좋아요. 역과 터미널에는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생각에 고향집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자라는 판단하에 가족끼리 1년 만에 지금 대전 본가에 오게 됐는데요. 할머니 오랜만에 뵐 생각에 너무 설레고 친척 여러분 이따가 빨리 재밌게 밥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전통시장에는 막바지 제수용품과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을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종일 문정성시를 이뤘습니다. 예전만큼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음식을 장만합니다. 명절 때 제사 음식 준비하러 나왔고요.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못 모여서 좀 아쉽지만 즐거운 따뜻한 추석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을 찾은 가족들이 모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반가움과 설렘으로 가득 찬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천안시가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만 4천여 명에 대해 25만 원씩 지급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박상돈 시장은 연휴 기간 SNS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경우 31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요구됩니다. 현재 충남에선 아산과 서산, 논산, 공주, 계룡과 청양, 금산, 태안 등 8곳이 전 주민들에게 주겠다고 밝혔으며 부여구는 아예 30만 원씩 별도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를 포함해 이들 시군들이 충남도의 예산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는 시군 간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막바지 귀성 차량들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고향 방문 자제 분위기 속에 코로나19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윤 캐스터 전해주시죠. 이제 고속도로 상황 상당히 수월합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귀경 정체가 오전 7시 무렵부터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오후 3시와 4시 사이에 이 귀경 정체가 가장 극심할 걸로 보이니까요. 이 시간대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전 지역 지나기 무리가 없는 상태고요. 경부선도 이 일대 수월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는 정체가 짧게 남아있는데요. 논산 천안선 천안 쪽으로 정안 일대 에서 5km 구간 가장 어려웠다가 남풍세를 중심으로도 짧은 구간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서해안선 서울 쪽으로도 충청 지역 정체가 길게 남아 있습니다. 당진부터 서해대교 건너기까지 11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중부내륙선 양평 쪽으로 충주 분기점 일대 정체도 급속도로 짧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부분적으로만 짧게 어렵다가 감곡에서 길게 막힙니다. 안전대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한가위 기획 청년이 미래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실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통시장 내 야심차게 창업했었던 청년 상가들이 줄줄이 휴폐업의 길로 접어들면서 현재는 대부분 가게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이들은 왜 문을 닫게 됐고 청년 상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유재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15억 원을 들여 개장했던 대전중앙시장 내 청년상가. 창업 직후 골목상권 활성화 TV 프로그램을 통한 백종원 씨의 컨설팅 지원 등에 힘입어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고 손님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는
모두 폐업한 상태입니다. 전통시장에 젊은 층들이 먹으러 오라고 한 건데 전통시장에서 애들이 퓨전 음식 가지고 도전을 하니 일단은 그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당초 15개 음식점이 창업했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주 고객층인 중노년층을 유치하지 못한 데다 정부의 임대료 지원마저 끊기면서 이대로 가면 어렵다는 백종원 씨의 예언이 결국 적중했습니다. 대전의 유천시장과 태평시장 내 청년 창업 점포 역시 현재 휴폐업이 대부분이어서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 나이 드신 분, 중장년층들이 아니 오시는 분들은 족발 순대 먹고 싶은데 자꾸 돈가스를 먹으라고 파니. 전통시장 내 청년 점포들은 왜 실패했을까? 시장을 찾는 주 고객층보다 청년 창업주들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퓨전 음식들이 주 메뉴가 되면서 단골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업소 간의 경쟁으로 메뉴가 중복되는가 하면 정부 지원으로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창업 초년생인 청년 상인들이 전통시장에서 살아남은 노련미 넘치는 기존 상인들과 차별화도 특성화도 이뤄내지 못했고 경험 미숙까지 겹친 것이 원인입니다. 지속적인 컨설팅과 지속적인 경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청년몰 사업은 성공하기가 힘들죠. 긴 호흡, 최소한 3년 플러스 2년 개념으로 지원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쏟아부은 청년몰 예산은 759억여 원. 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정부가 임대료 등 창업 지원해주는 1년을 넘기면 대부분 문을 닫는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둔 곳은 청년 창업 지원을 3년 이상 늘리고 지원 액수도 조정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또 청년몰 대부분이 시장 내 침체된 상가에 입지하다 보니 사실상 죽어버린 상권에 조성하는 셈, 입지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보나 마케팅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꾸준한 맞춤형 전략 없이는 청년 상가는 미래가 되기 어렵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추석 연휴 대전에서는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 사례가 11명 발생하는 등 하루 사이 모두 49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18일 60대 보험사 직원이 확진된 데 이어 지인인 택시기사 4명도 추가로 확진되면서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성 택배회사 관련 확진자가 3명 추가돼 누적 14명에 달하고 요양원과 보험회사, 노래방 등에서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충남에서도 당진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 등 모두 47명이 추가됐고 세종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일가족 4명 등 모두 7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전담 병상이 전국에 절반가량 남았지만 대전에는 남은 병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국 중증 환자 병상 969개 가운데 49.8%를 사용 중으로 수도권은 304개, 충남은 6개, 세종도 3개가량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병상이 없어서 확진자 발생 시 22개가 남아있는 충남이나 충북으로 이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1분쯤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40번 국도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 4대 가운데 2대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시내버스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9살 이모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49살 조모 씨가 중상을 입는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의식을 잃은 80대를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한전 검침원이 대전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검침원 59살 이상구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39분쯤 대전 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전기 검침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80대 주민에게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펼쳤고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119 대원에게 초기 상태와 응급조치 내용을 알린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